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주식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뭐 오늘 어제 급등이 나온 것도 나온 건데,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최대치 거래량을 뽑았다라는 게 전 지금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 지금 나왔죠. 제일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거래량을 제끼고 봤었을 때, 물론 저거보다도 크게 나왔어요. 저거보다도 크게 나왔는데,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 또 나왔다.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때는 뭔가 큰 시세에 있어서 변화 지점이 좀 생기기 앞전에 보통 이런 거래량들을 뽑아놓거든요. 그래서 얘가 뭐 물론 이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뭐 다음에 좀 다시 준비 그림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, 그러고 나서 뭔가 이런 준비 과정들이라고 저는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서 요거를 이제 요거에 관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흐름들로 좀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, 뭐 서플러스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할 건데, 뭐 얘는 저도 매매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안 했고 오늘은 놓쳤어요. 오늘은 좀 놓쳤고, 어제 좀 하고 나왔는데, 여기 보시면은 4,020원에 들어가가지고 4,230원에 털고 나왔습니다. 뭐 매매하는 방식은 하도 제가 교육 영상에 많이 올려놔가지고 크게 다른 거 없어요. 어제 오후에 여기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기준봉 잡아놓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쫙 쏴줄 때 먹고 그냥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이런 매매 방식들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교육 영상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, 얘 기본적으로 좀 약간 반도체 관련한 그런 종목이거든요. 반도체 관련한 그런 종목이고, 요즘 최근에 또 뜨거운 게 좀 있잖아요. 막 그 챗 GPT 막 해가지고 막 AI 막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보시면, 우선은 구글도 지금 구글이 서버용 칩 생산을 위해 가지고 이 TSMC에다가 설계 권한을 이양을 하고, 이런 주요 고객사로 서플러스 글로벌이 TSMC를 보유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를 엮여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읽어보면은 구글이 서버용 칩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기로 하고, 파운드리 업체인 이 대만 TSMC에다가 서버칩 위탁 생산을 위한 설계권을 넘긴 걸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받으면서 움직인 건데, 이 최근에 챗 GPT가 뜨겁다고 했잖아요. 막 그거 뭐 아마존이 아니었나? 아니요, 그 엔비디아도 막 뛰어들고 구글도 뛰어들고 알리바바죠. 알리바바도 뛰어들고 막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열풍이기는 한데, 그래서 막 최근에 제가 영상 계속 올렸잖아요. 오픈베이스도 올렸었고, 그 다음에 그 MDS도 올렸었고, 이거 계속 올리고 있는 게 이게 이것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데, 이 챗 GPT 열풍으로 이 GPU 등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TSMC 등 이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긴급 주문이 좀 쏟아지고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각광을 받으면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TSMC를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근데 이렇게 한번 그 가닥을 좀 잡는 테마들 있잖아요. 제가 뭐 오픈베이스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 MDS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, 저번 주에요, 영상 아마. 네, 저번 주 맞을 거고, 확실히 이게 막 너도 나도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그런 업종에서의 뭔가 이런 테마들은 한 번에 잘 안 꺼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도 막 계속 아직 안 오른 것 중에서 한번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. 이런 것들은 쉽게 안 꺾일 것 같다고. 그래서 계속 순환매 돌리면서 이게 보통 가는데, 오늘은 뭐 서플러스 글로벌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이고, 뭐 그전에는 뭐 오픈베이스 타이밍이었고,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 돌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전략이고요.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저는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서, 아직 안 올라간 것 중에 좀 관련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, 특히나 뭐 반도체 관련해서 AI 관련해가지고 있는 것들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서플러스 글로벌은 최근에 좀 뜨거운 저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얘도 결국에는 대기업인 TSMC랑 엮여가지고 같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테마의 유효성,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너무 좋아요. 뭐, 말이 필요 없죠. 근데 100점이에요. 그냥 이거는 100점짜리다. 근데 애지간하면 100점은 잘 안 주는 거 아시죠? 어지간하면 95점.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, 이건 그냥 100점이지.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,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, 당기순이익 늘어나고 있고, 이 기업의 본질이 그냥 대대들이잖아요. 뭔가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,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,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100점이죠. 100점이고, 유보율 4,300%. 그냥 돈이 너무 많아요. 유보금도 굉장히 많고, 그 다음에 부채비율 70%면 아주 적절하고요.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20배면은 말할 것도 없다. 그냥 100점이에요. 100점이고, 이게 21년도 기준이니까 22년도는 어떻나 한번 봅시다.
22년도도 100점. 예, 뭐 물론 이제 이때 당시 뭐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급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게 9월달 기준이니까 그래도 뭐 비슷한 수준 유지해주면서 계속 이 플러스 이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메리트 요소죠. 메리트 요소고 뭐 다른 부분 깔 게 없습니다. 너무 깔끔합니다.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아예 볼 게 없다. 별도로 봐도 아예 볼 게 없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평균치가 곡선이 분명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을 거다.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. 그래서 우상향 곡선이지만 그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저평가 영역입니다. 지금 여기서 이제 보통 중앙 구간을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계속 밀리거든요. 뭐 이렇게 꺾고 다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 아래 구간은 다 저평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균 곡선이 이렇게 딱 적정 주가가 있고 여기서 저평가에서 고평가 넘어갔다가 다시 저평가 왔다가 뭐 고평가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만 가면 좀 오버슈팅 나오면서도 충분히 좀 치면서 갈 수 있고 신고가까지 넘어가면 뭐 게임 오버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좀 괜찮은 저평가 영역에서 좀 자리만 괜찮은데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 매매 관점에서 지켜보기가 굉장히 좋다 정도로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서 볼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최대치 거래량이 지금 좀 나왔어요. 나온 건데 이거 좀 다시 치우고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부러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이 이게 항상 흐름에 큰 변화를 주거든요. 이 최대치 거래량이 나오면은 딱 막힌 구간도 지금 요 앞전에 있었던 둔덕 구간이고 뭔가 여기 구간이 가고 싶은 게 아니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게 터트릴 리가 없거든요. 근데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이제 흐름을 좀 바꾸고 앞전 거 소화도 좀 해보고 뭐 매물 구간들도 헐겁게 좀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의도를 통해 가지고 이 구간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찔러보게 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아까 봤었던 재무적인 부분들을 미루어서 봤을 때 결국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. 항상 제가 거래량이 나올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거래량이 항상 뭐라고 표현을 해요? 힘이라고 표현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. 힘이고 이 거래량이 결국에는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다. 이게 물론 양봉이니까 남들보다 빨리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힘이 강했던 건 맞아요. 그렇지만 본질 자체는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결국에는 팔려는 사람이 내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. 이 구간에서 팔려고 내놓은 물량들도 분명히 많았다라는 반증이에요. 이게 만약에 물량이 나올 게 없었잖아요. 올리기가 쉬웠잖아. 그럼 호가창이 다 비워놓고 여기서 그냥 매수 물량만 확 그냥 끌어올리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걸로 아마 밀어 올렸을 거예요. 근데 이만큼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, 최대치 거래량을 뽑았다는 거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거래량이 중요원에 딱 건드리면서 나왔을 때 이 정도가 나왔다면 한 방에 소화가 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이렇게 가기를 좀 희망하시겠고 저도 그걸 희망합니다. 뭐 서플러스 글로벌 제가 어제 여기서 먹고 이거 나온 거 못 먹었다고 지금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어차피 종목은 다른 것도 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이게 지금 저도 갔으면 좋겠지만 보통 최대치 거래량 뽑고 나면은 힘을 좀 과다하게 썼다라는 반증이고 무엇보다 여기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저항으로 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보통 쉬었다 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. 가능성상. 그냥 가면은 제일 좋은 건데 그냥 갈 거면 이제 오늘 나온 이 거래량을 더 뛰어넘는 거래량을 뽑으면서 여기까지 이선 종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확 그냥 붙어주면서 더 넘어가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 이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. 뭐 나오면은 축하드리고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조정을 겪고 다시 자리를 좀 잡아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대신에 분명히 큰 방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대한 역할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이 나온 거는 아니라서 너무 막 걱정하거나 심려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이게 진입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최대한 늦게 나올수록 좋아요. 이게 거래량이 무조건 터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힘이 많이 나왔고 연료 분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에요. 단기적으로는. 물론 장기적으로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량들이 그렇게 높은 고가권에서 나온 게 아니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더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찔러보는 의지를 확인한 그런 이제 거래량이라고 확인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거의 매도 시점이다. 이게 터진 구간에서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서 잡고 있었다 스윙으로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절반 이상은 뭐 아마 반드시 털었을 겁니다. 반드시 털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만 눌렀다가 이렇게 엠파로 더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다리면서 버텨보다가 뭐 본전 이탈할 것 같으면 그냥 정리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뭐 말의 요지는 어쨌든 다 좋은데 이번에는 힘의 분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바로 갈 가능성보다는 조금 눌렀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지고 칠 가능성이 조금 더 전 높아 보인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
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.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놓고 여기서 지금 한 방에 보내질 않고 힘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.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게.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버틴 다음에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 싶으면은 요럴 때부터 좀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제가 진입 자리를 다시 노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또 떨어지고 여기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데서는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반등 칠 때 요럴 때 할 것 같으니까 뭐 스윙 진입 자리들 뭐 나름대로 패턴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딱 이렇다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그냥 요렇게 눌림 나왔다가 반등 칠 때 보세요.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라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은 아마 약간 깊게 빼면 이렇게 뺄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얘는 좀 약간 옆으로 계단식으로 횡보하다가 가는 그림이 좀 더 경향이 강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얘도 좀 계단식 횡보를 하다가 다시 돌파를 좀 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넘어가면 이제 이 파동이 하나가 파동이 잡히는 거죠. 이게 약간 횡보만 파동이 하나가 잡히는 거지. 그러면서 돌파시키면서 좀 넘어가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신고가 부분 좀 터치를 하면서 찔러보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지금 자리에서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고 약간 조금 더 올라갈 때 다시 여기 구간에서 뭐 들고 있다라면 절반 털고 버틴 다음에 뭐 나머지는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전량 이전을 하는 방식 아니면 추세 매매로 가져가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좀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큰 문제도 없이 이 기술적으로 다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어찌됐든 하락 흐름 이제 돌파가 됐으니까 여기서 뭔가 그림을 어떻게 좀 다시 만드는지 좀 살펴보세요. 이렇게 뭐 옆으로 행보하는 그림이냐 조금 더 깊게 뺐다가 이중바닥형으로 돌파시키고 가는 그림이냐 여기만 안 뚫리면 큰 그림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여기만 안 뚫리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매매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죠. 여기까지 손절을 버틴다라는 건. 그래서 손절은 짧게 치고 보시되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재무적으로도 엄청 깔끔한데 엄청 깔끔한 상황에서 펀더멘탈도 뒷받침이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보통 많이 그리는 편이니까 그래서 좀 더 메리트 있게 지켜볼 수 있고 테마적인 부분들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좀 눌러주면은 살펴보시고 안 눌러주고 그냥 간다라고 하면은 뭐 진입자리로 떠나는 거고요. 보유자분들만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분할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